폴란드의 두 번째 대한민국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폴란드는 대한민국으로 자국의 전차병들을 대거 파견했습니다. K2 옥표를 인수함과 동시에 공백기간 없이 실전에 투입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폴란드행 K2 옥표 초도 물량이 출고식을 치렀으니 약 2달간의 운송기간 대한민국에서 정예훈련을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빠른 거 좋아하기로는 둘째가라면서러운 대한민국 국민 기준으로도 특이한 일이었는데요. 오죽하면 국내 일각에서는 폴란드의 대한민국 침공이 시작되었다라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는 폴란드의 모습이 K2 옥표를 운용할 생각에 잔뜩 몸이 달아오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실제로도 폴란드의 선택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효과적이었습니다. 출고식 이후 2달 만에 K2 옥표를 인수한 폴란드는 공백 없이 그 즉시 칼리닝그라드 국경지대에 제20기계화 여단의 실전 배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2차 물량이 인도된 지난 3월에는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참관한 시범 사격에서 2.7km 거리의 표적을 모두 명중시켰습니다. 사실상 K2 옥표의 최대 유효사거리에서 백발백중의 기염을 토한 건데요. 그 짧은 시간에 이토록 놀라운 운용 능력을 갖출 수 있었던 건 모두 폴란드의 정성과 최고에게 배울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훈련 환경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는 두 번째 훈련병들을 대한민국에 파견했습니다. 바로 호마르 K 운용병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덩달아 벨라루스까지 설치기 시작하면서 K2 옥표의 사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쩌면 이번에야말로 운용훈련이 아닌 진짜 전쟁 연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첫 번째 합작품 호마르 K를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대한민국에서 폴란드군 장병들이 K239 천무의 운용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인수 중인 호마르 K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포트와 자국의 옐츠 전술 트럭을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포트의 운용 노하우나 탄약 공급 방법 등만 반복 숙달할 수 있다면 인수부터 실전 배치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학습의 효과는 K2 옥표에서 이미 증명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장병들을 파견하면서까지 선행훈련을 시작한 폴란드는 거의 공백 없이 K2 옥표 초도 물량을 국경지대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그만큼 벨라루스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의 무력 도발을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했는데요. 이를 바꿔 말하면 현재 폴란드는 K2 옥표의 사례만큼이나 호마르 K의 최대한 빠른 전력화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호마르 K는 유동 날짜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6월 20일 대한민국 마산항에서 출항한 호마르 K 초도부는 운항 중 이탈리아 시칠리아 남동쪽의 지브롤터 인근에서 이민자들을 태운 민간 선박의 구조 요청을 받았고 조난자 구조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계획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실제로 방글라데시인 32명, 이집트인 3명, 시리아인 1명 등을 구조한 우리 선박은 이들을 이탈리아 해안경비대에 인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나마 현지 시각 기준 지난 8월 21일에 폴란드 그단스크항 입항에 성공했지만 해당 물량은 9월 5일에서 8일까지 개최된 중동부 유럽 최대 방산전시회의 MSPO에서 먼저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시간을 최대한 알차게 보내고 싶은 게 당연한데요. 도합 218대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호마르 K는 이후 2023년 말까지 18대가 순차적으로 인도되어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동부의 4도시 시에들체에 사령부를 두고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를 따라 전력이 배치되어 있는 최전방의 그 부대인데요. 심지어 세대만 대한민국에서 폴란드로 인도될 뿐 나머지 15대는 스탈로바볼라에 소재한 현지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는 폴란드와 벨라루스의 군사적 긴장도를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폴란드는 자국의 다연장 로켓 자체 개발 능력을 박살내면서까지 호마르 K 도입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호마르 K의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폴란드가 자체 개발 중이던 WR300 호마르가 나오는데요. 그 흔적은 지금도 차체가 되는 옐츠 전술 트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구소련제 무기체계 편제를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서구화하는 과도기 상태였는데요. 다시 한번 옐츠 전술 트럭을 예로 들자면 이는 소련의 2S7 곡사포를 대체하기 위해 폴란드가 2011년부터 개발한 AHS 크릴의 차체가 오리지널입니다. AHS 크릴은 대한민국 K9 자주포 차체, 영국 AS90의 포탑을 통합한 AHS 크라프와 동시대에 개발된 데다 2022년 한폴방산 계약으로 대량의 K9 자주포가 유입되는 바람에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지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폴란드의 군사력이 나토 체제로 진입하기 시작한 기념비적인 무기체계인데요. AHS 크릴 개발 성공에 고무된 폴란드는 내친김에 마찬가지로 옐츠를 차체로 이용해 구식 BM-21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다연장 로켓 개발에 돌입했는데 그것이 바로 WR300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WR300은 굉장히 급진적이었던 폴란드의 서구화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실제로 WR300의 초기화는 미국의 M14 하이마스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았고 발사대 또한 하이마스와 마찬가지로 유견장 로켓 포드 한 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대한 계획과 달리 자체적인 기술력 부족으로 WR300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갔고 그러다 결국 2018년 하이마스 완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향이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23년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 20대를 인도받을 계획이었는데요. 당시 폴란드가 보유한 WR40 계열 다연장 로켓이 약 170대였음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량이지만 오히려 하이마스를 도입해 운용하다 관련 노하우를 습득해 차후 WR300 자체 개발에 제도전할 속셈이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대량의 하이마스를 도입하는 게 자국 방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테니 당연했는데요. 그런데 덜컥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대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갑작스레 급격한 군사력 증강이 필요해진 폴란드는 일단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 500대를 구매하려 했는데요. 당연히 제코가 석자인 미국에 이게 가능할 리 없었습니다. 심지어 WR40조차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바람에 폴란드군의 물자 창고는 하루가 다르게 텅텅 비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혜성과 같이 등장한 게 바로 대한민국의 K239 천무였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천무는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 두 단계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담당하기 때문에 설계 개념부터가 안정적인 고화력 투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장 숫자상으로는 대한민국을 앞서고 있는 북한의 방사포 장사정포를 큰 피해 없이 무력화하려면 강력하고 정밀하며 동시에 연속적인 화력 투사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230mm급 유도탄은 단연발로 12발까지 투사할 수 있으며 위성항법 시스템과 관성항법 시스템을 탑재해 원형 공산 오차가 고작 15m에 불과합니다. 확산탄인 KM-26 A2 기준 한 발당 살상 반경만 축구장 3개 크기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오차입니다. 더군다나 같은 12발을 탑재할 수 있는 239mm 유도 로켓의 경우 단일 고폭탄도를 탑재하면 60cm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관통해버릴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가장 많은 양을 투사할 수 있는 130mm 로켓의 경우 한 개의 포드에 20발씩 총 40발을 일제히 투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하이마스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로켓을 쏟아부을 수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도 디지털 제어 시스템과 유압식 구동장치를 적용해 사격 반응 시간이 고작 16초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탑재하여 재장전 시간 역시 160초대에 불과한 걸 감안하면 천무 한 대가 쏟아낼 수 있는 화력은 가히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이는 하이마스는 물론 경쟁 기종 중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오히려 이쯤이면 하이마스를 천무에 비교하는 게 모욕적일 정도인데요. 하이마스가 천무보다 나은 유일한 점은 화력이 약한 만큼 무게도 가볍다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천무의 중량은 약 31톤인데 비해 하이마스는 절반에 못 미치는 16톤에 그치는데요. 애초부터 미국에서 M270 MLRS를 항공으로 운송하고자 화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차륜화시킨 게 하이마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무의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호마르 K의 기동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천무 기준 최대 속도만 시속 80km에 달하며 항속거리 또한 450km에 육박합니다. 또한 사격 지점에 도착한 이후 방열부터 초탄 발사까지 고작 7분이면 충분한데요.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은 호마르 K에 폴란드의 지형 환경에 맞춘 전투 관리 시스템인 토파즈를 탑재해줬고 폴란드 현지 생산까지 허락
협약하면서 잠재적인 다연장 로켓 자체 개발 능력을 보전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천무의 개발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로켓 포드 모듈과 유도탄을 납품하고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G에서 옐츠 전술 트럭을 책임지는 형태인데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토파즈 시스템과 폴란드의 통신수단을 탑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마르 K에는 결정적으로 KT즘2 탑재가 확정되었습니다. 한국형 단거리 전술 지대지 미사일 홍친 KT즘은 사거리만 180km에 달하고 대략 5에서 10m의 CEP를 보이는데요. 탄두 중량만 500kg에 육박해 현무원과 동급의 위력입니다. 여기서 KT즘2는 사거리를 166% 가까이 연장한 일종의 한국형 에이트킴즈라고 부를 만한데요. 침투관 통형 열압력탄과 단일 고폭탄을 탑재해 입마살상보다는 적의 전술기지를 파괴하는데 최적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KT즘2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사일로와 300mm 방사포 갱도 타격을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고정진지에서만 운용되던 KT즘과 달리 천무에서 발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2023년 초까지만 해도 KT즘2가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건데요. 우리 군에서는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34년까지 KT즘2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마르 K의 KT즘2 탑재가 결정되었다는 건 결국 양산이 10여 년이나 앞당겨졌다는 방증인데요.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적성국의 위협과 함께 폴란드에서 연구에 필요한 자금이 대거 유입된 덕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가 수요를 부르고 수요가 양산을 앞당겼다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적극적인 현지 생산과 기술 지원을 앞세우면서까지 폴란드와의 방산협력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